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무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 등 4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청주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돌파하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하는 청주FC의 프로축구단 가입이 승인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 감독을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프로 시즌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된 청주 사직구장의 이전 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메마른 날씨 탓에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또 폭염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밭 곳곳의 흙이 바짝 말랐습니다. 비가 내려야 땅이 물을 머금는데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직접 물을 대도 그때뿐입니다. 제대로 연글지 않는 작물들을 보며 농심은 타들어갑니다. 이렇게 농사 40년 넘도록 짓도록 처음인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가뭄에 너무 지쳐서 마음도 몸도 지치셔가지고. 긴 기다림 끝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며 도내 곳곳에 반가운 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도내 전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장마철 충북의 평년 강수량은 368.9mm로 여름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이 기간 집중됩니다. 온난화로 인해 집중호우 형태의 비가 잦아지고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 등 4개 시군에는 오늘 밤 60에서 12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비는 가뭄이 지속되는 내리는 금년 첫 집중호우입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지사 당선인까지 나설 만큼 청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론이 높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조정 지역 기준인 5대 1을 4배나 웃돈 건데요. 이달 말 국토부가 발표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 목록에 청주가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청약 열기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조정지역 해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543가구 모집에 1,900여 명이 몰려 평균 20.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청주 지역 아파트 2곳의 경쟁률인 10.1대 1과 15대 1보다 훨씬 높아진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는 직전 2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 5대 1 초과가 있는데 청주는 이 조항만 유일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약 경쟁률이 필수 요건이 아닌 만큼 조정 지역 해제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 보급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 아파트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해제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 아파트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청주를 조정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부동산이 다시 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다 청주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달 말 비공개로 열리는 정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의 희비도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국내 24번째 프로축구단의 창단이 승인됐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하는 충북 청주FC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 주 내로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감독을 선임하고 본격 프로 시즌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이사회를 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청주연고 프로축구단의 K리그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24번째 프로구단이 된 충북 청주FC는 내년부터 프로리그인 K리그2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K리그 1과 2를 모두 합쳐봐도 그동안 단 한 개의 구단을 갖지 못한 지역은 충북이 유일했습니다. 프로 4대 종목으로 범위를 넓혀도 충북은 7개 구단을 보유한 대전 충남 지역에 비해 열악한 관람 콘텐츠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프로축구단의 창단을 계기로 도민들의 관람 문화 갈증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축구 창단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 그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희망, 우리 시민들께 프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충북 청주FC는 당장 이번 주 감독 선발위원회를 열어 사령탑을 선정합니다. 현재 후보군이 3, 4명으로 압축됐는데 모두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K리그 감독 경력을 가진 지도자들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브라질 출신의 용병 3명도 입국 예정인 가운데 이들은 하반기 리그부터 경기에 나서면서 내년 시즌 준비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FC는 도민성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다음 달 9일 오후 7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대전 한국철도와의 홈경기에서 자동차 경품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인구 85만의 대도시인 청주에 남북구러운 인프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체육시설인데요. 청주 사직구장 주요 시설이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이전 계획은 하세월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체육관은 지어진 지 48년, 야구장과 종합경기장은 43년을 넘어섰습니다. 시설이 낡기도 했지만 문제는 활용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청주 야구장에는 60억 원이 투입돼 보수공사를 벌였지만 프로야구 경기는 몇 경기 치러지지 않았고 올해는 아예 일정조차 없습니다. 청주 종합경기장의 육상 트랙과 수영장은 국제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비공인 시설입니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을 명분 삼아 전국체전을 유치해 국비 지원 등 9천여억 원을 들여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충주 개체가 확정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2016년에 다시 용역을 벌여 6,300억 원의 예상 건립 비용을 받아놨지만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갖다가 확보할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시청사라든지 이런 돈, 일몰제 이런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그 계획이 좀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청주 사직구장의 면적은 10만 2천여 제곱미터. 도심 노른자 땅인 이곳에 체계적인 개발 계획 마련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매각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청주의 중심부에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아무 활용 없이 방치하기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 민자를 유치하고 그 돈으로 외곽의 국제 수준의 스포츠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가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의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인근 채석장의 영업 허가 연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집으로 커다란 돌덩이가 날아와 더 이상 불안에 떨면서 못 살겠다는 건데 허가권자인 충주시에게 절대 불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충주시 노은면의 한 주택에 주먹만한 돌덩이가 날아들어 지붕이 뚫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을 했는데 돌덩이가 200m 떨어진 가정집까지 튄 겁니다. 노은면 주민들이 충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달 말 토석채 취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업체가 연장 신청서를 내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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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덩이 피해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수년간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며 허가권자인 충주시에게 불허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재연장을 하면 지금 그런 소음, 진동, 분진 속에서 다시 또 살아가야 되는 나날들이 생기니까 시청에 재연장을 불허해달라는.
해당 업체는 지난 2005년에 이어 2014년 허가를 받은 뒤 허가 채석량 중 53% 수준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47%도 마저 채광해야 한다며 앞으로 5년간 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시는 주민 동의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사업 경계지 300m 반경 이내 거주자 중 3분의 2 이상에게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제 반려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그 다른 대응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워낙 확고해 주민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업체와 주민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보수 교육감 시대를 맞으면서 충북에선 여러 교육 정책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고교 학점제의 운영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건영 당선인이 고교 학점제 속도 조절론을 언급해온 데다 실제로 교육 현장의 시행 여건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조상호 기자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책과 필기구, 노트북을 들고 이동합니다. 코딩 등을 다루는 정보 수업부터 미술 수업까지 대학생처럼 자신들의 선택과 진로에 맞춰 수업을 듣는 고교 학점제의 모습입니다. 학과나 이런 걸 탐색을 통해서 내 진로에 맞는 학과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더 탐구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선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 3곳이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운영 중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당장 내년부터 변화를 맞습니다. 내년부터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 과목에서 과목 미수를 막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도입됩니다. 충북에선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데 대상 학생을 선별할 명확한 기준과 학생 참여를 유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과 수업, 교과 보충 지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부진의 원인을 좀 상담을 통해서 찾고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 진로 상담 이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교과목 수는 기존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충북에선 중등교원이 250명가량 감축될 예정으로 교원 수급 문제도 해결돼야 할 현안입니다. 업무의 양이 더 늘어나 있고 과목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행정 업무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 또 수업을 이제 기존에 안 하던 과목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정원의 기간제 교사나 연계대학 교수 등 대체 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정원의 기간제를 이제 학교별로 학교 규모별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회 교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런 지역사회 기관하고 이제 연계 협력해서 그 교수나 강사 인력풀을 고교 학점제를 교육 현장의 현실에 맞게 시행 방안을 보완하는 문제는 이제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2024년 41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도내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의 위상 강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공보관실이 대변인실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도지사 직속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통해 임명되며 기존 공보관실 내 4개 팀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민선 6기와 7기 단양군을 이끈 류한우 군수가 오늘 퇴임했습니다. 류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 등을 만들면서 연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퇴임사에서 류 군수는 오로지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집중했다면서 단양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회 의장 선출에 대해 공식 후보 등록 절차와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가 의장 선출이라는 첫 단계부터 불협화음을 내는 건 이미 많은 지역에서 폐기한 폐쇄적인 교황 선출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병국 의원에 대해선 아직 정당이 선출한 의장 후보일 뿐인데도 이미 의장이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청주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보합세를 유지하던 청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이번 주엔 마이너스 0.03%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서원구와 청원구는 각각 0.08%와 0.06%나 떨어졌습니다. 충북 전체로도 지난주 0.02% 상승했지만 이번 주엔 0%로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29일까지 국비 130억 원을 들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청주페이로 차등 지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수령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강서동의 SUV 전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숨진 운전자 41살 A씨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1%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